엔진 활주로 최단거리 이륙, 미 공군 충격. KF-21 랜딩기어 극복, 활주로 단축. 한국 독자 개발 세계 1위 국산 엔진. 머지않아 국산 KF-21 스텔스 전투기가 김치의 나라 방위산업이 첫 생산에 돌입하면 실전 태세를 갖추며 실제로 하늘을 날게 될 것이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지난 10월 7일 한국 국방력의 중요한 진전으로 KF-21의 생산 개시를 발표했다. KF-21 296호기 조립식은 이 전투기를 제작한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에서 열렸다. KF-21 전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한국공군용으로 제작한 전투기다. 사진, 항공주간. 한국은 노후화된 미국산 제트기를 대체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21년 KF-202로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국방 현대화 전략의 초석이며 군사 자주권 강화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군대. 지난달 KAI는 방위사업청과 1.9600년까지 KF-1 41-20대를 생산하는 21조 2027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고 첫 생산 모델을 2026년 말까지 한국 공군에 인도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KF-6 프로토타입 21대에 대해 다양한 비행 및 무장 테스트를 수행하여 항공기가 운용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보람에 한국어로 젊은 호크라는 뜻로도 알려진 KF-21은 5세대 전투기로 첨단 AESA 레이더와 항공전자공학을 탑재해 구형 모델과 21세대 전투기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체계. KF-21의 무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으나 무기는 날개 아래 6개, 동체 아래 4개 파일론으로 외부에 탑재될 예정이다. KF-21은 기존 전투기에 비해 스텔스 성능과 전투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공군은 40년까지 KF-21 2028대를 취역하고 120년까지 총 2032대의 항공기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들 항공기는 F-4의 팬텀 II를 대체하기 위해 서둘러 생산되고 있으며 F-52, F-타이거2는 노후화됐다. 최신 KF-21은 미국에서 35대를 주문한 F-601A 스텔스 전투기와 F-16K 슬램 이글 및 F-16C, D를 보완할 것입니다. 국산 다목적 전투기의 개발과 생산이 큰 과제인 반면 KAI는 FA-50 초음속경 등을 포함한 고급 군용 항공기 생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해왔으며 한국 공군이 사용 및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한국 공군을 위한 블락 52 F-16C, D 다목적 전투기의 국내 생산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KF-21은 미국 F-22와 F-35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다른 특징 중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특징, 스텔스, 기울어진 트윈테일 사용, 동체 형태 및 가장자리 정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영호크 는 위에서 언급한 미국 제품과 같은 포괄적인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KF-21은 현재 사용 중인 노후된 제트기에 대한 현대적인 국내 개발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국방태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의 개발과 생산은 한국의 항공우주 역량 강화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다. 2. 세계 발킬 K기술, 한 헬기 전초기지 될 KAI 회전익 비행센터. 지난달 30일 경남 진주에 있는 한국항공우주 56,000원 검은색 위쪽 삼각형 200.36% 산업회전익, 회전익 헬리콥터 등 중심축을 중심으로 회전해 양력이 생기는 날개, 비행센터에 들어서니 널찍한 활주로가 보였다. 가로 30m, 세로 700m의 활주로에는 알파벳 H 표시가 된 육상 헬기장 2개가 있었다. 활주로는 주기장과 맞닿아 있고 주기장은 경납고가 있는 개발동과 연결돼 있다. 정비를 마친 헬기가 곧바로 시험 비행에 나설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진주 가산산업단지의 13만 9천 미터의 약 4만 2천 평
규모로 지어진 회전익 비행센터는 지난달 16일 준공됐다. KAI와 진주시가 약 918억 원을 투입해 만든 회전익 비행센터가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헬기 전용 비행장이 있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러시아 등뿐이다. 전투기 등 날개가 고정된 고정익 항공기 동체에 고정된 날개, 기체들이 쓸 수 없는 비행장이라 활주로가 짧다. 2017년 첫 논의부터 각종 인증을 거쳐 완공되기까지 6년여가 걸렸다. KAI가 헬기 전용 비행장을 지은 건 그간 헬기의 시험 비행을 원활히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군이 민간 사업자에게 활주로를 할당하는 시간은 평일 저녁이나 휴일 정도였다. 김우종 회전익 시험평가실장은 야간 비행은 안전 문제가 있었다. 사용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 사업비가 늘어나고 개발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기체 개발이 끝나도 시험 비행 시간이 오랜 걸렸던 이유다. 헬기 비행장이 없어 KAI는 소형 무장 헬기 미르온의 시험 비행을 강원도 속초에서 진행했다. 공역, 항공기 비행의 안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한 구역, 인 남해까지 가려면 왕복 40분이 걸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10일 동안 속초 비행장에 가서 집중적으로 시험 비행을 했다고 말했다. 경남 사천의 KAI 본사와 수백여 km 떨어진 곳에서 시험 비행을 마친 미르오는 지난달 육군에 처음 인도됐다. KAI가 개발 중인 상륙 공격 헬기의 1호기부터 비행센터에서 시험 비행이 이뤄진다. 2호기는 이달 6일, 3호기는 2월 초에 진행 예정이다. 소해 헬기도 올해 7월쯤 입고될 예정이다. 회전익 비행센터 경락고에 보관할 수 있는 헬기는 총 5대다. 김 실장은 헬기의 점검과 시험 비행 모두 이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대당 하루에 2소티, 비행 횟수씩 하루 평균 10소티씩 비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KAI는 이 비행센터를 더 확장할 계획이다. 1.8km의 비행센터 울타리 주변에는 굴착기가 땅을 다지고 있었다. 이 위치에는 미래 항공기체의 실증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활주로에는 기체 반입도로도 있다. KAI는 개발동 옆 공간에 교육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KAI는 실제 헬기와 99% 유사한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헬기 조종을 교육할 인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KAI 관계자는 회전익 비행센터가 준공돼 헬기 생산과 시험 비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시뮬레이터를 통한 교육과 AAV 실증센터까지 들어오면 항공 전력 강화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3. 사설, 10대 분쟁 지역 된 한반도.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벨기에의 국제위기그룹이 러시아와의 관계. 서울의 격변. 트럼프의 엇갈린 신호에 자극받은 김정은이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며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보고서에 한반도를 포함했다. 2023년과 2024년 보고서엔 없던 일이다. 한반도 안보가 극도로 불안해졌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최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혈맹이 됐고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이 커졌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을 겨냥해 군시설은 물론 원전, 포스코 등 주요 인프라까지 미사일 공격 표적으로 삼은 사실도 드러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년사에서 누구도 조국 통일의 역사적 대세를 막을 수 없다며 대만 압박을 이어갔다. 설상가상으로 곧 있으면 더 독해진 미국 우선주의로 무장한 도널드 트럼프 2기 시대가 열린다. 1기 때 트럼프의 폭주를 견제한 어른들의 축이 사라지고 백악관은 트럼프 충성파 1색이다. 트럼프가 취임 후 김정은과 다시 만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제안하거나 핵시설 일부만 폐쇄하는 대가로 북핵을 용인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2019년 하노이 협상 때 하마터면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도 있었다.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 더 올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만큼 안보 여건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움츠러들 일만은 아니다. 우리는 과거처럼 고래 싸움에 등 터지기만 하는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로 비유되는 미들 파워다.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일본에 버금가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 트럼프도 한국에 조선협력을 요청했고 K방사는 민주주의의 무기고 역할을 하고 있다. 한미협력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걸 설득한다면 트럼프 2기 위기도 얼마든지 기회로 바꿀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 더 올려주는 대신 호주처럼 핵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거나 미국의 해구산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거래도 생각해볼 수 있다. 걱정되는 건 우리 외교안보 사령탑의 공백이다. 대통령도, 총리도, 국방부 장관도 공석인 게 지금의 상황이다. 일본은 트럼프의 줄을 대려고 정부는 물론 대기업 회장부터 전 총리 부인까지 나서는데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묶인 꼴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중심으로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더 이상 국정이 흔들려선 안 된다. 미중 갈등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국익을 극대화하는 게 최대 과제지만 우리에게 미국과 중국의 비중은 엄연히 다르다. 미국은 유일한 동맹이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다. 권위주의 중국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 외교안보도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안보만큼은 여야가 없어야 하고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